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및 그 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발생이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억울한 죽음의 배경으로 알려진 지휘관의 무리한 입수 지시,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수사단장은 오히려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정작 사단장 및 장차관 등 순직 사건과 또 외압 사건 관련된 지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건에서 오히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갑자기 호주대사로 임명되더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25일 만에 대사직을 내려놓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0월에 발의됐고 또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최수근 상병 외압 사건 관련된 특검법의 처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이 법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의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를 좀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 급작스럽게 좀 모여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의 116명의 의원님들이 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의 의지를 좀 밝히는 차원에서 참석한 의원님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을 하신 의원님들은 따로 저희가 명단을 발표해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은 호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맹성규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박정 의원님, 박찬대 최고위원님, 신정훈 의원님, 신영영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모경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님, 진성준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허숙정 의원님, 홍기현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따로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당선인님, 부승찬 당선인님, 최현일 당선인님, 최민희 당선인님, 윤종근 당선인님 참석해 주셨고, 박희승 당선인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쉽게 당선되지 못하셨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신 송기호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좀 기자회견 방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청래 최고위원님과 박찬대 최고위원님이 대표로 발언을 좀 해주시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는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현역 의원 중에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당선인 중에서는 이 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셨던 부승찬 당선인님이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된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입니다. 정작 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두 분 최고위원님 말씀 연이어 듣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청래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였고 국민 승리 선거였습니다. 그 정권 심판의 한 줄기로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도주대사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이 공천장을 받고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화를 더 돋구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해야
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 불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도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최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 버릇을 고치시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입니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처럼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할 거라는 신뢰가 무너지면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대표적인 공정과 상식에 관한 과제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털지 않는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 숨진 최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는 것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으로 나타난 주권자,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부하려 든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국민께 밝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해병대 병장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최상병 사망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표로 심판하셨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국정기조를 바꾸라 명령하셨습니다. 국회도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해초리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당선인 부승찬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십시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주십시오.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디 21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은 남은 국회 기간 동안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 그냥 가시나? 혹시 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정확히 얘기하면 병합 처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부분의 패스트 트랙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을 발의해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종섭 특검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안을 저희가 발의해서 수정안 표결 방식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외압이라든지 은폐 관련된 일체 사건들과 또 그런 사건들을 수사할 때 인지하게 된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최수근 상병법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저희들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수정 필요 여부 정도만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법이 도입되고 특검이 시작되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탄핵의 단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지나치게 나간 것 같고요.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5월 중에 임시형 특별법도 다시 재결하겠다고 이런 것도 논의 중인 것 같은데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더욱더 행사했던 간호법이나 다른 특검법도 21대 국회 때 처리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태원 특별법은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미 제2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았고
총선 전에는 총선 후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족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당선인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과 함께 가족분들을 좀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좀 듣고 와서 원내대표님이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명확한 방침을 정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했던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간호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프로세스를 밟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22대 때 이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건 22대를 운영할 새 지도부가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판단 영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 방침은 그렇지만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모호한 영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특검법이랑 이준석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있으십니까? 그럼 저희 의원님들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백브리핑을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